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자바스크립트 18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48페이지부터 있는 누적 예제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잠시 넘어가겠다고 했던 홀수 짝수를 구분하는 예제부터 시작하는데요. 홀수 짝수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이걸 만들어 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눈앞이 굉장히 캄캄했고요. 사실 이걸 만들어 보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에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현실에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끝자리가 1, 3, 5, 7, 9이냐 아니면 끝자리가 2, 4, 6, 8 빵이냐로 구분을 합니다. 처음 이거를 조건으로 작성을 해보라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녀석을 또는으로 바꿔서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쉽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 생각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또는이라는 연산자는 양쪽 피연산자를 무조건적으로 불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을 3으로 보지 않고 true로 변환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결과가 어떻게 하나 true가 나와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반드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각각의 위치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작성되어야 합니다. 조건 비교를 한 번에 할 수 없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코드를 한꺼번에 변환을 했는데요.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Alt키를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커서가 여러 개가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한 번에 코드를 여러 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입력을 하면 빨리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끝자리만 알아낼 수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입력한 숫자는 땡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홀수가 되겠고요. 아래 경우에는 짝수가 될 것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끝자리가 1, 3, 5, 7, 9가 아니면 무조건 2, 4, 6, 8 빵으로 두 개가 완전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조건은 그냥 else로 작성을 해주면 성능도 좋고 코드도 더 짧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끝자리를 구하면 될 텐데요. 일단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지금 화면처럼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자리를 구하는 코드는 처음 보시면 약간 흠칫하실 수도 있지만 저 입력받은 거에서 입력.length에 빼기 1을 해주면 마지막 글자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약간 흠칫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1, 2, 3, 4, 5, 6, 7, 8, 9라는 것을 입력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9라는 녀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문자열이 있을 때 A의 8번째를 추출해야 합니다. 문자열은 0부터 시작을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8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A.length를 하면 이게 9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빼기 1을 하게 되면 8을 구할 수 있어서 length-1을 하면 마지막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에서 뭐 자연 언어의 수거처럼 많이 사용되는 그냥 고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도장 한번 쾅 찍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입력을 하면 이 아래쪽은 문자열로 추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버 함수를 사용을 해서 숫자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이 끝자리를 비교를 할 때 그냥 문자열로 비교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일단 결과가 나오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행한 뒤에 정수를 뭐 12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입력한 숫자는 짝수입니다가 나오고요. 13 같은 걸 입력을 해보게 되면 홀수입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서 과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코드를 보니까 이렇게 작성한 사람은 없었고 그냥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게 되면 13 같은 홀수를 입력을 하면 홀수입니다라고 나오고요. 14 같은 짝수를 입력을 하면 짝수입니다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이 %라는 연산자는 2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을 하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1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되기 때문에
입력한 숫자는 홀수입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14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연산자를 썼을 때 결과가 빵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해서 짝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코드를 작성한 걸 봤을 때 처음에 굉장히 쇼크를 먹었는데요. 전 이 나머지 연산자는 아예 선택지 속에 없었고 이 나머지 연산자를 어디다 쓰는지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 2로 나눈 나머지를 1이냐 빵으로 구분을 해서 홀수냐 짝수를 구분할 수 있는 발상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한데 난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거를 혼자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푸실 때 프로그래밍을 완전 처음 하고 이런 코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2로 나눈 나머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쓰셨다면 그분은 보통 천재가 아니라 엄청난 천재입니다. 마치 가우스가 처음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문제를 받았다고 할 때 이거를 다른 애들처럼 1부터 차근차근 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과 뒤에 있는 거 더하면은 전부 100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몇 개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50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모두 더한 값은 5050이 나올 거다라고 순식간에 구하는 것처럼 거의 이런 정도의 발상을 혼자서 해내신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천재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코드를 한 번이라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는 이전의 코드보다도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체적으로 그냥 굉장히 좋은 코드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도 이 코드를 보셨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등의 답을 봤을 때 와, 이걸 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발상인가? 다들 천재들만 있나 보다라는 좌절감도 느끼실 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 코드를 또 공부를 하면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를 봤을 때 좌절하지 말고 그냥 와, 인류의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을 했구나. 인류의 이론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져 있구나를 그냥 느끼시고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나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이론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세상은 실전 아니냐. 실전으로 다 하면 된다. 다 감으로 그냥 때려 맞추면은 어떻게든 실행만 되면 어떻게든 귀에 들리기에 좋으면 어떻게든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론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론을 무시하면 아까 그 코드 같은 것밖에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앞선 사람들이 대체 어디까지 만들어놨나를 확인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욱더 많은 발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실 때 이론 공부도 무시하지 않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수 짝수 누적 예제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학점을 기반으로 별명 붙여주기와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아 띠 출력하기라는 누적 예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같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아 띠 출력하기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떠한 길을 아는데도 코드를 작성하다가 와, 이렇게 코드가 길어질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발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받아서 띠를 작성하는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태어난 연도를 12로 나눈 나머지가 0, 1, 2, 3, 4, 5, 6, 7, 8, 9, 10, 11일 때 각각 띠가 원숭이, 닭, 개, 돼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범, 말, 양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입력을 태어난 연도로 한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12로 나눈 나머지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1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부터 12일 때까지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를 if 조건문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상황일 때 어럴트를 사용을 해서 땡땡띠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녀석들은 모두 베타적이기 때문에 else를 활용을 해서 코드의 실행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원숭이띠입니다, 닭띠입니다 등을 지금 화면처럼 입력을 하면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받아서 띠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소해이기 때문에 2021이라고 입력을 하면 소띠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입력을 하시면서 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생각은 초반이 아니라 중반을 넘어가면 더욱더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인데요. 일단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일단 코드를 끝까지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란다입니다. 아까 홀수 짝수 예제도 처음에 작성한 방식은 이와 같이 좀 길었는데요. 그렇게라도 작성을 하는 게
아예 작성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 코드도 사실 이후에 어떤 알고리즘 문제 몇 개를 풀어보고 나시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화면처럼 const 띠라는 걸로 원숭이, 닭, 개, 돼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을 스플릿을 사용해서 잘라버린 뒤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냥 곧바로 출력을 넘겨 띠 입력입니다라고만 입력을 하면 아까와 같은 결과를 냅니다. 이론을 알면 더 짧게 작성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을 몰라도 작성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작성을 해보고 이론을 보면 훨씬 더 잘 외워지고 훨씬 더 잘 기억될 것이다 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론과 실전 모두 중요하니까 둘 다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책에서 이후에 확인 문제를 푸시다 보면 와 대체 이걸 어떻게 푸냐 설명도 안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많을 텐데요. 그건 그냥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외워서 다음에 또 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보시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면 회사에서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야 할 때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